안녕하세요. 세상은 왜 이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남 창원에서 남성분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나는 올해 65이다. 요즘은 문고리를 잡는 힘보다 마음을 붙드는 힘이 더 어렵다고 느낀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해 들어오면 거실 시계가 먼저 눈을 뜨고 그 다음이 나다. 주전자에 물이 끓는 동안 나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를 문질러 본다. 그 시계는 내게 시간을 알려주기보다 멈춰 버린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10년 전 봄 친구가 내게 손을 잡고 말하던 온기를 아직도 기억한다.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 고비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다고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다. 그 친구는 오래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고 돈 때문에 허덕일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믿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전 재산 3억을 내어주었다. 그때 내 마음엔 금세 돌아오겠지라는 짧은 그림자만 지나갔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그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번호는 어느새 지워진 번호가 되었다. 주소를 찾아갔을 때 낡은 셔터만 대답했고 이웃들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문이 많고 사람은 적은 집이 되었다. 누가 연락을 해도 나는 숨을 죽였고 나는 약속을 떠났으며 실내는 낡은 의자처럼 삐걱거렸다. 밤이면 나는 술잔에 원망을 붓고 혀끝으로 그놈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놈은 내 돈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세월과 나의 사람답던 마음까지 훔쳐갔다고 믿었다. 세월은 흘렀고 나는 사람을 거르는 방법만 늘어갔다. 은행 통장 맨 앞장엔 그날의 이체 내역이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다. 가끔 그 장을 펼치면 종이에서는 잉크 냄새 대신 속쓰린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통장을 덮고 전등을 끈 채로 어둠이 나를 대신 미워해 주길 바랐다. 그놈의 이름을 중얼거리다 보면 내 목소리가 낯선 남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래도 미련은 끈질겼고 복수는 언제나 막연했다. 겨울이 다가고 잔설이 남은 날 나는 평소처럼 현관 앞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 끝에서 모래가 모이고 내 마음의 모서리도 함께 쓸려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낡은 구두 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곧바로 눈을 피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조심스레 불렀다. 목소리는 메말랐고 그 안에 오래된 비밀이 비집고 서 있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사람은 허름한 코트를 입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내가 모르는 얼굴, 그러나 어딘가 먼 데서부터 걸어온 사연이 얼굴에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다. 여자의 두 손은 꽉 모아졌고 그 사이로 구겨진 봉투의 모서리가 보였다. 그녀는 이름부터 말하지 않고 잠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리고 마치 오래 준비한 문장을 꺼내듯 입을 열었다. 그놈의 아내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넘어와 내 가슴을 두 번 두드렸다. 나는 빗자루를 놓았고 빗자루는 마치 오래된 약속이 무너지는 소리로 바닥에 닿았다. 바람이 복도 끝에서 불어와 우리의 침묵을 흩뜨렸다. 나는 문을 조금 더 열어두었고 그녀는 낡은 구두를 벗으며 끊어진 이야기의 실마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내 심장은 오래된 북처럼 둔하게 울렸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내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나는 봉투를 보면서도 쉽게 손을 뻗지 못했다. 그 속에 단순한 돈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동시에 10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눌러 온 시간이 함께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니 손끝이 마비되는 듯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봉투를 마주한 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놈은 내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망친 것이었고 그 도망 속에서 늘 나를 떠올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남편이 늘 내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술에 취한 밤에도 일을 마치고 들어온 새벽에도 그 입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온 말은 내 이름이었다고 했다. 내게 진 빚을 갚지 못하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갚고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올가매며 살았던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10년 동안 나는 그놈을 원망하고 저주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잊은 것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그를 괴롭히는 족쇄였고 동시에 버티게 만든 끈이었다. 그녀 또한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들으며 함께 마음의 빚을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돈을 모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까지 내어놓으며 기꺼이 함께 빚을 짊어졌던 것이다. 공사판에서 손이 갈라지고 배다리를 하며 무릎이 부어올라도 남편과 아내는 마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듯 살아온 것이었다. 나는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3억, 그 거대한 돈을 내어준 것은 단 한순간이었지만 그 돈을 되돌리기 위해 두 사람이 흘린 땀과 눈물은 10년이라는 시간을 삼켜버렸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허무했다. 그놈은 결국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생을 마쳤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10년을 버텨온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허무하게 떠나다니.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장례를 치르며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 쪽지에는 내 주소가 적혀 있었고 거기에는 끝내 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다짐이 함께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 쪽지를 붙잡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결국 그 길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다. 액수는 2억 9,800만 원. 3억에서 단 200만 원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허탈함을 느꼈다. 10년 동안 원망과 분노로 불타올랐던 내 마음이 불현듯 허무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 그가 만약 조금 더 살았다면 아마 끝내 그 금액을 채워서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완주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아내가 대신 그 끝을 맺으러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손에 쥔 수표를 내려다보며 온몸이 무거워졌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10년 동안 두 사람이 짊어진 고통이 이 얇은 종이에 응축된 것 같았다. 이 얇은 한 장이 그들의 시간이고 그들의 눈물이었고 나를 향한 속죄였다. 나는 무릎 위에 수표를 올려둔 채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잃었다고 믿었던 시간은 사실 그도 함께 잃은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홀로 저주하며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죄책감과 싸우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나보다 먼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나는 수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얇은 종이의 감촉은 내 심장을 짓누르는 바위처럼 무거웠다. 10년 동안 나는 그를 저주하며 살아왔다. 내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유산과 함께 내 사람에 대한 믿음도 함께 무너졌다고.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수표는 내 믿음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배신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끝내 갚기 위해 몸부림치다 삶을 마감한 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억울하고도 미안한 울음이었다. 그가 떠난 10년의 세월 동안 나는 내 마음만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같은 세월 동안 나를 붙잡고 내 이름을 중얼거리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었다. 나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 왜 그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내가 쏟아낸 저주의 말들이 결국 그를 더 올가매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수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2억 9,800만 원. 3억에 닿지 못한 금액. 그러나 내게는 오히려 3억보다 더 큰 무게였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반드시 채워왔을 것이 분명했다. 남은 200만 원은 그의 미완성이 아니라 어쩌면 내 몫일지도 모른다. 그가 못다 채운 그 금액을 내 마음이 채우는 것으로 우리는 비로소 완성되는 게 아닐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10년 동안 멈췄던 내 시간을 움직이게 할 열쇠 같았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다. 10년 동안 나는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내 방 안에 들어온 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가라, 친구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는 원망 대신, 미움 대신 그를 향한 연민과 그리움만이 남았다. 나는 내 안에서 무너져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친구로 생각했고 그 생각 하나로 삶을 버텼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의 남은 세월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리라. 나는 내일 아침 오랜만에 먼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볼 생각을 했다.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보려 한다. 친구가 내게 남겨준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믿어보라는 용기일지도 모른다.